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이 조용하다고 느끼시나요? 거래가 뜸하고 뉴스에서도 집값 폭등 이야기가 예전만큼 안 나오니까 이제 좀 안정된 건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선수들은 지금 이 상황을 폭풍 전야라고 부르는데요. 겉으로 볼 때는 잔잔한 호수 같지만 물밑에서는 서로 죽고 죽이는 역대급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평온함은 사실 평화가 아니라 공포에 질려서 아무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마비 상태에 가깝죠. 2026년 2월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감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들어가면 막차를 타고 물리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와, 그리고 남들이 주저할 때 내가 먼저 선점해서 인생을 역전하고 싶다는 욕망. 이 두 가지 감정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는 거죠. 올해 상반기가 유독 위험하고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와 경제가 정면으로 들이받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다들 알고 계시죠?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장밋빛 공약을 쏟아냅니다. 어디를 개발해주겠다, 규제를 풀어주겠다, 재건축 속도를 높여주겠다, 이런 말만 들으면 내 낡은 빌라가, 내 오래된 아파트가 당장이라도 금사라기 땅이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제 상황은 정반대로 돌아가죠. 자고 일어나면 공사비가 오릅니다. 예전에는 재건축만 하면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수준이 아니라 헌집 주면 새집도 주고 돈도 얹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 뒤집혔죠. 헌집을 줬는데 새집을 받으려면 돈을 수억 원 더 내라고 합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말이죠. 정치인들은 빨리 짓자고 등을 떠미는데 건설사는 돈 안 주면 못 짓는다고 들어놓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혹시 7억 원이라는 돈이 감이 오시나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한 아파트 단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20평대 아파트 가진 주인이 30평대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 추가로 내야 하는 분담금이 무려 7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집값이 7억이 아니라 공사비 명목으로 더 내야 하는 돈만 7억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일 큰 평수의 펜트하우스를 신청하려면 분담금만 70억 원을 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전에는 재건축 딱지 하나 들고 있으면 로또 당첨된 것처럼 축하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합원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고 난리가 났죠. 왜냐고요? 감당이 안 되니깐요. 평생 모은 전재산 털어서 몸테크 하러 들어왔는데 갑자기 현금 7억을 구해라고 오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이고, 어쩌면 여러분이 투자하려고 보고 있는 그 물건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는 무조건 오른다, 혹은 무조건 폭락한다,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만 난무합니다. 누군가는 지금이 기회라고 꼬드기고 누군가는 절대 사지 말라고 말립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건 옆집 아주머니의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차갑고 냉정한 데이터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의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서울 정비사업 시장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뼈 때리는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될 겁니다. 지금 진입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털고 나와야 하는 건지 그 해답을 데이터를 통해 찾아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시장이 어렵다는 푸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고, 남들이 환호할 때 지옥을 걸어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현재 상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가 서울 재건축 재개발 시장의 운명을 어떻게 갈라놓을지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드릴 겁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다 떠나서 내 돈 지키려면 정치들은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자들의 목을 조여오는 공사비 폭등 문제입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될 구조적인 문제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핫했던 모아타운의 숨겨진 맹점과 부자들이 조용히 쓸어 담고 있는 경매시장의 비밀까지 낱낱이 공개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쓴 약이 몸에 좋듯이 오늘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셔야만 이 혼란스러운 2026년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적었죠? 러시안 룰렛. 총알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기는 게임입니다. 지금 서울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딱 이 꼴입니다. 오늘 6월 지방선거 도대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정치 이야기 지겹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몇 억, 몇십억을 태우려고 하는 그 부동산의 운명이 여러분의 판단력이 아니라 6월 투표함 뚜껑 열리는 그 순간에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은 쉽니다. 금리다 말이 많지만 대한민국 서울 부동산의 끝판왕은 결국 인허가권입니다. 서울시장이 도장을 찍어주느냐 마느냐에 따라 사업기간이 5년 걸릴 수도 있고 15년 동안 썩은 물 나오는 녹물 배관을 끌어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정책이 연속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루아침에 판이 뒤집혀지느냐,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겁을 주냐 하면 우리에게는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 2011년 기억하십니까? 당시 무상급식 투표로 오세훈 시장이 물러나고 박원순 전 시장이 당선되었을 때 서울 부동산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똑똑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 나온 게 바로 뉴타운 출구 전략이죠. 멀쩡하게 진행되던 재개발 구역들이 도미노처럼 해제됐습니다. 재개발된다고 해서 빚내서 빌려 샀던 사람들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았죠. 그냥 사업만 취소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썼던 조합 운영비, 매몰 비용을 토해내라 마라 하면서 소송 걸리고 이혼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었죠. 정책이 바뀌면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이 파탄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 공포가 학생대 투자자들은 지금 6월 선거를 앞두고 숨도 크게 안 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죠. 첫 번째 시나리오, 현재 오세훈 시장이 체제를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이쪽의 핵심 키워드는 속도전이죠. 신속통합기획을 줄여서 신통기획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가드라인 잡아줄 테니 빨리빨리 진행해라 이겁니다. 여기에 한강 르네상스까지 더해져서 한강변에 50층, 60층짜리 랜드마크를 짓게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파트는 무조건 35층까지만 지어라 했던 층수 제한룰도 없애버린 거죠. 만약 이 기조가 이어진다면 지금 진행 중인 신통기획 구역들 그리고 여의도, 압구정, 성수 같은 한강변 핵심지들은 날개를 달 겁니다. 규제가 풀리면 사업성이 좋아지고 사업성이 좋아지면 여러분이 내야 할 분담금이 줄어드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인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야권이 승리하거나 서울시의회 권력 지형이 변경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이 완전히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야당의 부동산 철학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의 강화이거든요. 재건축해서 집주인 배불리는 꼴 못 보겠다는 기조가 강합니다. 신통기획이 전면 재검토되거나 이름만 남고 알맹이는 쏙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 대신 LH나 SH공사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훨씬 큽니다. 그리고 용적률 높여준 대신 그만큼 임대주택을 왕창 넣으라고 요구할 겁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더 빡빡하게 굴리겠죠. 이렇게 되면 사업성이 박살나는 겁니다. 건설사들은 수주 안 하겠다고 도망가고 조합원들은 분담금 폭탄 맞고 사업은 표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치 리스크의 실체인 것이죠. 그래서 2026년 2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 모양인 겁니다.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다들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요. 조합 설립 총회를 하려고 해도 종족수가 안 모여서 연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내도 1군 건설사들이 아무도 안 들어오죠. 왜냐? 건설사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수천억짜리 공사 계약을 맺는데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장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장을 찍고 싶겠습니까? 만약에 시장이 바뀌어서 설계 변경해라, 층수 낮춰라, 임대 더 넣어라 하면 그 손에는 고스란히 건설사가 떠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 모든 시계가 6월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해요. 지금 옆에서 누가 여기 무조건 대박이에요, 빨리 계약금 넣으세요 라고 꺼득여도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은 베팅할 때가 아니라 관망할 때입니다. 자, 정치가 불확실성의 영역이라면 경계는 확정된 공포의 영역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신화의 공식이 뭐였습니까? 낡고 냄새나는 아파트, 꾹 참고 10년, 20년 몸으로 때우는 몸테크 하면 나중에 건설사가 와서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번쩍번쩍한 새 아파트 지어드리고 이사비도 두둑히 챙겨드리겠습니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6년 지금 이 공식은 박물관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건설사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사장님, 새 아파트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지금 살고 계신 헌집을 내놓으시고요. 추가로 현금 7억 원 더 입금하세요. 싫으면 마시고요. 이게 지금 재건축 현장의 대화법입니다. 자, 농담 같으시죠? 제가 7억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나요? 구체적인 팩트를 가져왔습니다.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개포동
개포주공 67단지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조합원 분양 신청 안내서가 나왔는데 숫자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용 53제곱미터 그러니까 20평대 가지고 있는 주인이 국민 편형인 30평대 아파트를 받으려면 내야 하는 추가 분담금이 무려 7억 5,500만 원입니다. 집값이 7억 원이 아니라 더 내야 하는 공사비만 7억이라는 소리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제일 큰 평형인 펜트하우스를 신청하면 분담금만 70억을 내라고 합니다. 70억이면요 서울 시내 웬만한 꼬마 빌딩 하나 값이죠. 재건축이 로또다는 다 옛날 말입니다. 지금 조합원들은 로또는커녕 빚더미에 앉게 생겼다며 피켓 들고 시위하고 있죠. 강남 부자들이니까 7억 낼 돈 있다고 칩시다. 진짜 문제는 강북이에요. 노원구의 대장주라고 불렸던 상계주공 5단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저층 아파트 단지라 대지 지분도 넓어서 사업성 좋다고 소문났던 곳입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현재 아파트 시세가 5억 원 정도인데 재건축 분담금이 똑같이 5억 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하시겠습니까? 내 집값이 5억 원인데 공사비로 5억을 또 내라뇨. 차라리 그 돈으로 지금 집 팔고 합쳐서 10억짜리 딴 데 가서 사는 게 낫죠. 결국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조합원들이 못해먹겠다고 들고 일어나서 시공사 계약 해지하고 사업 자체가 공중분해될 위기입니다. 이게 남일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 강북 재건축 현장 분위기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미친듯이 올랐을까요? 건설사들이 담합해서 폭리를 취한 걸까요? 그렇다고 그렇게 단순하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첫 번째,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고 있죠. 시멘트, 철근, 마감재 대부분 수입해서 오는데 가격이 3년 전보다 14% 폭등했습니다. 둘째, 인건비입니다. 공사 현장에 한국 사람이 없어요. 다 외국인 노동자를 써야 하는데 이분들 일당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셋째, 규제 비용이죠. 층간소음 잡겠다고 바닥 두껍게 깔아달라. 탄소 줄이겠다고 제로에너지 지어달라. 사람 안 다치게 중대재해처벌법 지켜라. 이 모든 좋은 말들이 결국 다 돈이 됩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투입되는 자재가 비싸지는 거죠. 한번 오른 자재비와 인건비는 절대 다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공포의 핵심인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가 나섰습니다. 2025년부터 공사비 갈등 관리 전담팀을 만들어서 파견도 보내고 중재도 합니다. 실제로 대주 1구역이나 둔촌주공 같은 곳 가서 중재해서 공사 재개시켰죠.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서울시 코디네이터가 가서 하는 일은 서로 양보하세요. 싸우지 마세요 하고 말리는 거지 서울시 예산으로 공사비를 대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 깎아주든 더 주든 그 돈은 조합원, 즉 집주인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해결되는 문제인 것이죠. 정부가 해결해주겠지, 서울시가 도와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는 버리세요. 2026년 재건축 시장은 냉정하게 말해서 돈 없는 원주민은 쫓겨나고 현금 들고 버틸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정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재작년 유튜브에서 갭투자 성지로 그렇게 떠들어댔던 모아타운 이야기입니다. 오세훈 정비 사업의 핵심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모아타운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냐? 바로 빌라 주인과 다가구 주택 주인의 전쟁입니다. 이 둘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빌라,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재개발되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니까 쌍수 들고 환영이죠. 3천만원 갭 투자해서 서울 아파트 받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하지만 다가구 주택, 통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분들은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300만원, 500만원으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재개발한다고 나가라고 하면 당장 생계가 끊기죠. 월세 받아서 생활비하고 병원비 내야 하는데 아파트 입주권 하나 줄 테니 나가라고 하면 여러분이면 나가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제도적인 맹점입니다. 이게 진짜 심각해요. 현행법상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가 19가구, 20가구가 살아도 법적으로 1주택으로 칩니다. 재개발돼서 보상을 받을 때 건물 전체를 가진 주인이나 빌라 쪼가리 한 칸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입주권 하나 받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러분이 15억짜리 건물주라고 생각해보세요. 내 건물에는 19가구가 월세를 내고 있는데 개발한다고 꼴랑 3억짜리 빌라를 가진 사람이랑 똑같이 아파트 한 채 주고 퉁치자고 합니다. 지금 서울 시내 12개 동주민 500여 명이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게 단순 님비 현상이 아니란 거죠. 죽느냐 사느냐 생존권 투쟁입니다. 이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로 번지니까 서울시도 태세를 전환했죠. 예전에는 어떻게든 설득해서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시끄러우면 그냥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2026년 2월에 도입된 공포의 25% 룰이죠.
주민 반대율이 25%만 넘으며 구역 지적 자체를 취소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강북구 수유동의 171번지 일대, 서대문구 남과자동 377번지 일대 이 룰 때문에 후보지에서 날아갔습니다. 강남, 삼성동, 역삼동도 주민 반대로 탈락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동의율 70%, 80%라고 떠들어도 반대하는 알박기 세력이 딱 25%만 뭉치면 그 사업은 그날로 사망 선고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동산 가서 여기 동의서 70% 걷었어요. 금방 대요하는 업자들 말 좀 믿지 마십시오. 동의서를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파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뭉쳐있는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현장에 갔는데 골목마다 결사반대 붉은 깃발 걸려있고 상가 건물주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다. 거기는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내가 산 빌라가 황금알이 아니라 평생 팔리지도 않는 애물단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뭐 갭투자 3천만원으로 서울 입성 그런 달콤한 말에 속아서 들어갔다가 평생 후회하게 되는 거죠. 모어타운 투자는 지금 살얼음 파는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싼 매물은 다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뭐 서울부동산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다 망한 것 같고 들어가면 큰일 난 것 같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현금 부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쓸어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매시장인데요. 일반 매매시장은 대출 규제다 뭐다 해서 거래절벽으로 꽁꽁 얼어붙었는데 2026년 1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무려 107.8%를 찍었습니다. 감정가가 10억이면 10억 7,800만원을 주고 사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등교왕님 지금 부동산 시장 안 좋다며 왜 웃돈 주고 사라는 겁니까? 여기에는 부자들만은 아주 교묘한 계산법이 숨어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규제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땅, 강남, 압구정, 용산, 여의도, 목동 이런 곳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토어제로 묶였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아파트를 사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조건 내가 들어가서 2년 동안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돈이 있어도 몸이 못 들어가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규제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개구멍이 바로 경매란 거죠. 경매로 낙찰받으면 토가 받을 필요도 없고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 있는 자산가들이 지금 경매법원으로 출근 도장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일반 매물로는 못 사는 압구정, 현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물건들이 경매로 나오면 서로 가져가겠다고 난리가 나서 낙찰가율이 130%, 140%까지 치솟는 겁니다. 동작구는 139%, 송동구는 131%입니다. 이게 과열이 아닙니다. 미래 가치를 선점하기 위한 프리미엄인 것이죠. 반면 서울의 외곽이나 빌라 경매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입찰을 안 해서 유차를 거듭하고 반값 세일 중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서울 부동산 시장이 이제는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의 차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급이 나뉘는 초양극화 시장으로 진입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규제를 피해서 핵심지를 줍고 있고 누군가는 전세 사기 무서워서 빌라를 쳐다도 안 보는 이 극단적인 온도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 시장의 흐름을 절대 읽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정치 때문에 불안하다, 공사비 때문에 망한다고 공포심만 시범 드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역설적으로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난장판 때문에 지금 서울 정비 사업장의 70%가 멈췄었습니다. 착공을 못하고 미루고 있죠. 이게 당장은 별일 아닌 것 같지만 3년 뒤, 4년 뒤에는 끔찍한 결과로 돌아오죠. 아파트는 빵 공장에서 빵 찍어내든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2026년 땅 파고 공사를 시작해야 2029년에 입주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아무도 땅을 안 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2028년, 2029년이 되면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씨가 마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되면 온갖 악재를 뚫고 살아남아 완공된 소수의 신축 아파트만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갑이 되는 거죠. 희소성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남을 놈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 살아남을 놈을 고르는 3가지 절대 원칙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메모하십시오. 첫 번째, 이웃 주민의 지갑 사정을 봐야 합니다. 전문용어로 네이버 리스크라고 하죠. 단순히 입지가 좋고 역세권이라고 덤비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 구역이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소득 수준과 연령대를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70대, 80대 은퇴한 어르신들이 낡은 집 한 채 믿고 사시는 동네에 분담금 5억 원, 7억 원 내라고 하면 그분들이 내실 수 있을까요? 못 냅니다. 안 내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입주권을 포기하고 현금 청산당하고 쫓겨나야 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비대위 만들어서 조합원 해임하고 소송 걸고 들어누워야 되죠. 그러면 공사기간이 2년 늘어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공사비 검증을 받았는지도 중요하지만 내 이웃이 이 돈을 감당할 체력이 있는지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25% 룰을 역으로 이용하십시오.
투자하려는 구역조합 사무실을 가면 벽에다가 동의율 75% 달성 임박 이렇게 크게 써붙였을 겁니다. 그거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봐야 할 건 반대율이 몇 퍼센트라는 겁니다. 만약 반대하는 사람이 25%를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곳은 시한폭탄입니다. 언제든 반대파가 5%만 더 포섭하며 서울시 집권으로 구역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싸움판이 벌어진 곳은 들어가지 않는 게 내 돈 지키는 투자의 제1원칙인 거죠. 세 번째로는 지방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굴러갈 곳에 투자하십시오. 지금 구역 지정 받으려고 동의서 걷는 초기 단계 사업자들은 6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사업 방식 자체가 엎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죠. 오세훈 시장이 되든 누가 되든 이미 궤도에 올라서 행정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단계, 즉 관리 처분인가 이후 단계나 이주 철거가 진행된 곳을 보십시오. 물론 초기 단계보다 비쌉니다.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노릴 때가 아니에요. 망하면 깡통 차는 거예요. 지금은 미들리스크 미들리턴을 노려야 할 때입니다. 조금 덜 먹더라도 확실하게 내 집이 될 수 있는 곳에 깃발을 꽂아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2026년은 무차별적인 상승장도 아니고 모든 게 무너지는 폭락장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각자 도생의 장입니다. 제발 집 사놓고 집값 올라라 제발 재개발되라 기도하는 기도매매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신은 여러분의 등기부등본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벽에 걸린 화려한 조감도나 청사진을 볼 때가 아니라 냉혹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담금인지 이 사업장이 정치 바람을 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지 기초 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십시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귀를 잡는 건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입니다.